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나는 것에 의하면은 미국 실업수당 청구가 661만 건으로 3주 만에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1680만 명 나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업수당 요청 건수를 센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직장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엄청난 수치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요. 이제는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나 커져버린 미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올라갈 줄 알았었던 비트코인은 아직도 좀 흐물흐물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7,266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또 속보가 나왔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정크본드와 대출 담보부 증권, 상업용 모기지 채권까지 매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주식 외에는 모두 다 매입에 나서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주식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미국 대형은행들에게 돈을 막 퍼주면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이 주식을 사서 올리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이 된 기업들의 정크본드까지 연준이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최근에 신용 등급이 강등된 포드 등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다 사서 제껴버리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제가 주의 깊게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혼자 못 올라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한 번씩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낸스 코리아,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벌집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기업체 실사 등 관련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바이낸스 KR의 계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코리아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은행 측에 숨겨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라 회사 임원이 공문을 딱 가져갔더니 지점에서 화를 내면서 공문을 못 받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로펌의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바이낸스 코리아 측에서는 이 자금 세탁 방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이제 바이낸스 직원들이 암호화폐를 횡령했다라면서 집단 소송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또다시 공식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좀 내용 전문이 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중지시키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8일 한국 암호화폐 프로젝트 피해자가 바이낸스 팀을 사칭한 상장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100억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법기관의 지침에 따라 행동을 한 것뿐이다. 우리는 모든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진짜 나쁜 놈은 어떤 놈인지 밝혀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인 깃허브에서 가장 활성화된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한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링크로 이제 판명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지표들 같은 경우는 깃허브의 공헌도, 코멘트, 위키 편집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셋 중에서 시총 자체는 작지만은 상승률로 보자면 1등인 링크가 있죠. 링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이나 그들의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쭉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 BAT 토큰에 이어서 체인링크, 다이, 오키드 이 세 개의 암호화폐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연료에 불을 붙인 듯이 엄청나게 떡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업도 발전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까지 쭉쭉 오게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체인링크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에이다, 이 칼다노 재단에 관련된 소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칼다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 그들의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블록체인 연합과 남아공 전역의 블록체인 채택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칼다노 재단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라며 정부, 기업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잘하는 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듯이 찰스 호스킨스는 그 전에 전 세계의 블록체인 보급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그의 발언을 하나둘씩 이뤄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 보유자분들께는 좀 기분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아다몬드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투루 디미스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실패를 인정할 때가 왔다.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사용자가 거의 없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체인에서 하드포크 됐지만은 가격은 비트코인보다 96%나 낮다.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완전히 중앙 집중화됐었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커뮤니티도 없으며 확장 가능성도 없다. 나는 내 친구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저버가 이것을 보면 또 발끈하겠죠.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용 사례 그리고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던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데 뭐 시간이 답을 주겠죠. 누가 맞는지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보안업체죠. 팩쉴드의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을 한 가지를 했는데요. 그는 최근에 중국에서 각국 거래소로 유입된 자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백억 달러다. 2018년 중국의 대외 투자액 전체의 규모가 143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권 밖에서 움직이는 거래소 간의 자금 이동 규모도 상당한데 수많은 자금들이 중국 자금들이 후오비, OKX, 바이낸스,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유명한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째서 중국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오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으로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펌핑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곤 하는데요. 과연 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 중국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발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009년에 자신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라는 단어는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때 샀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면 로버트 키요사키 자체도 억만장자거든요. 돈이 겁나게 많아요. 미국의 건물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아쉬워서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립자 제이슨 윌리엄스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5,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매수하겠다, 진입시기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 재산을 털어서 비트코인을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확신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5,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나온 분석들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이런 것이었었죠.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이 10,000달러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 자체는 제가 어제 전달을 드린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용은 읽지 않겠고, 그렇지만 이랬었던 심리 상태가 지금은 저항선을 못 넘은 비트코인 급락주의보,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라는 그런 심리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7,400달러와 500달러를 뚫지 못하고 그 아래인 7,200달러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상승을 예감했었던 사람들 바로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분석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강력한 하락 움직임을 시사하는 약세 페넌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반감기 이전에 5,000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 같은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8,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8,000달러를 가게 되면은 하락이 안 오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앞에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트레이더이자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 헨릭 지버그라는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7,200달러짜리는 깨지기 쉬워 보인다. 비트코인, 금 모두 또 한 번의 급락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1,00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 둘 다는 모두 잘못 이해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급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S&P 500 지수가 30% 정도 추가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매도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1,000달러 정도가 되어야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 피터 브렌트가 전에 남겼었던 분석과도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S&P 500이 떨어질까요? 요즘 같아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은 안 찍은 것 같은데 계속 어거지로 얘를 붙들어 놓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는 짐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걸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더욱더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 것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분석가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는 7,800까지 올라가거나 7,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삼각수렴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과연 삼각수렴 끝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런 점들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다른 분석가 네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700까지 쐈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이 녀석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션 낸스라는 분석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랙탈 차트를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2018년도 초반 움직임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전 저점 이제 3,800불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집어던지는 항복 단계에 접어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어제 상승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하락을 보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름 포물선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7,800에서 8,0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채널 바닥까지 오는 것을 또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뚫고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럼 여기 스탑로스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한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또 다른 포물선이 시작되고 또 다른 포물선이 시작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승이 끝난 것처럼 보여서 하락 및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상승, 하락 및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상승. 반감기니까 이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설사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하락했었던 것이 여기서 이 정도 그랬었지만 비트코인 다시 올라와서 이 추세선을 지켜가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시총은 굉장히 작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이 2조 1천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찍는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는 대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전에는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투자를 시작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 곧 있으면 그런 움직임들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이 금요일을 화려하게 불태우시기 전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광고주 사이트 방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